오늘도 명리학 공부해 봅시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명리학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대로 살면 편하죠. 그리고 사주팔자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위 옆에 사람 보고 주위를 보고 살아가면서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이렇게 헤매다가 한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자기 팔자에 맞게 살기를 우리가 명심해 봅시다. 오늘은 이 천간의 10개를 가지고 양과 음을 구분해보고 그 다음에 오행을 생과 극으로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 이 구분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원래는 이 음과 양, 오행이 한꺼번에 작동을 하는 거죠. 쉬운 예로 나무가 하나 크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키우는 힘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빛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온도 따뜻함과 차가움 갖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토기운 양분인데 양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햇빛도 있어야하고 온도도 있어야하고 그리고 그 자체의 그 나무 그 솟는 커가는 힘 그런 것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그렇게 커간다고 양분만 있어서 커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그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금 역할은 그 식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커가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오행에서 이제 수 기운들은 이 토기운에서 양분을 보내주면 이 통로 역할을 하죠. 쉬운 예로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피가 이 온 전신을 돌아다니듯이 이게 이제 관로와 그 양분을 이게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도 이 한 가지 성분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이게 같이 작동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는 그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얼굴만 보고 평가를 하고 또 이 양분, 돈만 갖고 평가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경금, 이게 눈에 보이는 그 명예만 갖고 생각하고 또 이런 임수같이 이 개수같이 또 지혜, 머리만 갖고 생각하고 따로 또 띄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죠. 이 5개를 다 가지고 10개를 다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맞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사람도 그 머리만 갖고 있다고 된 것도 아니고 또 그 줄기만 크다고 키만 크다고 덩치만 크다고 그 사람이 살 수 없죠. 그래서 비만해 가지고 건강 유지 못해서 죽어본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 또 심장이 나빠 가지고 화기운 너무 세서 심장이 나빠져 죽어본 사람도 있고 영양분이 모자라서 또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뼈다구가 약해 가지고 부러져 가지고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이 수균이 모자라고 너무 많아 가지고 신장이나 콩팥이 나빠져 가지고 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간목이나 을목같이 이렇게 사람이 활기가 없어 가지고 너무 세 가지고 이 심장이 터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각자 놀면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편입되게 돼서 한 가지가 망가지면 또 연쇄적으로 이렇게 망가지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그 뚝을 보더라도 댐의 뚝을 보더라도 바늘 구멍만은 이제 구멍이 통로가 생겼다. 지가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물이 살살 흐르다 보면 전체적으로 댐이 무너지는 그런 순환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게 통틀어서 이야기가 힘드니까 하나하나를 그 성분을 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걸 통틀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간목의 성분과 을목의 성분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간목은 우리가 이제 이 식물로 이야기를 하면 제일 알아듣기 쉬우니까 식물은 누구나 다 알잖아, 인간이. 그래서 한 가지의 나무를 갖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가지 나무를 갖고 생각하면 그 나무가 맨 처음에 자라기 위해서는 묘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씨가 땅 속에서 발화를 하죠. 그래서 그 겨울에 이제 땅 속에서 있다가 이제 우리가 계절로 보면 현실이 아니고 계절로 보면 1월 달쯤 되면 이제 그게 껍데기가 이제 숙성이 돼서 발화가 돼가지고 싹이 그 따뜻한 기운을 타고 한 영상 한 15도나 20도 되면 땅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는 그 힘이 간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간목은 할 일 다 했죠. 그렇지만 같이 하죠. 알아듣기 쉽게 이 얘기해서 이제 그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같이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을목이 받아가지고 이제 잎을 키우고 줄기를 키우죠. 그러면 이제 둘 힘갖고 안 돼요. 이제 눈에 보이는 그걸로 봐서 안 된다는 얘기지.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햇빛이 필요한 거죠. 이 병화가 햇빛이다 생각하면 쉽죠. 그래서 햇빛이 쪼여주면 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식물이 파랗게 잘 자라죠. 그러면서 햇빛만 쬐는다고 그 파란 잎만 된다고 이 광합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기온이 맞아야죠. 그래 정화가 따뜻한 성분이죠. 이게 따뜻한 성분, 화학기운인데 그러면 얘가 이제 온도를 대표줘야 요 식물도 자라잖아요. 그냥 추운데 햇빛만 난다고 식물이 자라는 거 아니죠. 그래서 따뜻한 성분이 정화다. 그리고 겨울에 어디 양주 쪽에 가보면 그 햇빛이 들어가지고 벽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파란 풀들이 자랄 때 있죠. 그런 거 보면 거기는 따뜻하다는 얘기죠. 햇빛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양지 쪽에 풀이 조금씩 자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정화는 따뜻한 성분이죠. 이 병화는 환한 성분. 그리고 그것만 갖고 또 되는 게 아니고 이 토기운이 이 토기운은 이제 양분이죠. 양분. 그래서 식물이 자라려면 또 양분이 있어야죠. 이렇게 겉에 갖고 되는 거 아니고 힘 갖고도 되는 게 아니죠. 힘이 있으려면 양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 하루 3끼를 먹으면서 속에 에너지를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식물로 이야기하면 이게 양분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밥이고 먹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커가는데 커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단단한 성분이 있어야 그 식물이 유지를 하죠. 지탱을 한다는 얘기죠. 사람으로 치면 속에 뼈다구가 같이 커야 이 지탱을 하죠. 사람이 서 있으려면 뼈다구가 있어야 쓰죠. 살만 갖고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경금과 신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물이 이렇게 자라면 그 가에 단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우리가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트가 생기는 얘기가 그거죠. 그게 이제 단단하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가면 또 위에서 또 단단하게 생기고 속에서 단단하게 생기고 해가지고 그 나이트가 서는 거죠. 그래서 이 뼛속 이 신금이 뼛속을 관장하면서 건물로 쉽게 이야기하면 건물 올라갈 때 그 콘크리트를 치는데 콘크리트 그 철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아까 설명했듯이 사람한테 치면 속에 뼈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4가지가 이렇게 작동을 하죠. 목, 화, 토, 금이. 그런데 그것은 씨앗에서 나오는 성분을 다 빨아먹었을 때 이제 이렇게 해도 조그맣게는 형성이 될 수 있지만 또 그 식물에도 통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수기운이 이제 이 통로죠. 이 임수가 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개수의 그 습한 성분을 계속 이렇게 이제 통로를 만들어. 그래 나무도 보면 그 통로가 있죠. 영양분이. 사람으로 치면 혈관이다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내장에서
여러 가지 성분을 분해해가지고 골고루 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혈관이잖아요. 그래 혈이 그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도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하죠. 그래서 이 수기운은 통로다, 영양분은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 5개의 그 오행이 이렇게 따로따로 그 작동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서로 보완해주고 생해주고 극해주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오행 성분이. 그래서 사람도 보면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 이제 이게 간목, 을목 그러니까 목 기운을 우리가 이제 그 심장으로 보잖아요. 아니 간으로 보잖아요. 간으로 보고 이 화기운을 이것을 이제 심장으로 보고 예, 무기 이게 내장, 이장이나 담 이런 걸로 보죠. 이 비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장을 관장한다 이렇게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이 경금은 이게 이제 폐죠, 폐. 그리고 이 수기운은 신장, 홍팥 이걸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우고 그러면 심장이 망가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망가지면 심장에서 혈을 공급하잖아요. 예. 펌프질 해가지고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면 이 폐가 망가지죠. 이 금금이 신금이 금이 작동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가 망가지면 동시에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기에 혈관이 쫙 흐르는데 하나 딱 막혔다. 그러면 영양분이 공급 안 된 위로 가는 거는 다 망가지겠죠. 밑으로 가는 건 다 망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누차 얘기지만 이 5개의 오행이 한꺼번에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세상에 돌아가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물에 비교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주역에서는 사물을 물질과 사람 다 포함해서 사물이라 그러죠. 만물이라 그러고. 근데 잘라서 우리가 그 기업원 사람들로 이렇게 여기서 또 오행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기업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맨 처음에 머리로 이제 그 설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수기유는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머리로 공장을 내가 설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팔아야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게 이 수기운이죠. 어? 그런 다음에 이제 공장을 차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실천 아니요. 실천이면 이제 이 목기운으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목기운에 왔다. 그러면 이제 옆에 보조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기운과 이 무기, 이게 토기운이 이제 또 분배를 하겠죠. 아까 여기 식물 자라기 위해서 햇빛과 필요고 따뜻한 온도가 필요하다 그랬죠. 공장 하는데도 이 무기 영양분이니까 이게 돈 아닐까, 돈. 돈이 있어야 이제 또 공장을 돌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 또 전기,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있어서 기계도 돌리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 토기운이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도 보면 땅 기운이 엄청난 걸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아량이 넓은 사람들이 토기운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본이 있어야 이제 공장이 돌아갈 수 있죠. 물건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완성이 됐어 이제 제품도 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래처를 뚫어가지고 이제 결실을 맺는 과정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오고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이제 저축도 하고 하는 단계. 아까 임수가 맨 처음에 이제 지혜였는데 또 이것이 그 돈을 그 모으는 이게 이제 또 수기운이 또 겨울이니까 돈을 창고에다 쌓는 역할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도표를 그려가지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실지 음과 양, 그 또 생극 관계를 한번 그려보는 걸로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오행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간목과 을목이 있으면
그 갑목은 양기운이 되고 을목은 음기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 병화는 양이고 정화는 음이고 무토는 양이고 기토는 음이고 경금은 양이고 신금은 음이고 임수는 양이고 계수는 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음은 이제 안 보이는 거고 눈에 안 띄는 거죠. 그렇지만 작동을 하죠. 계속 우리가 하루를 보면 태양이 떴을 때 이제 병화 아니에요. 그 해가 접으면 이제 달이 다시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보이는 역항. 그리고 사람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듯이 그 양기운은 눈에 띄는 거 일하는 거고 이제 음기운은 이제 집에 와서 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이 좋고 나쁘고 양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사회에서 일하는 것도 남자가 밖에서 일하면 양기운이 되는 거고 또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양기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집에서 살림하면 음기운이 되고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양기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행주에서 양을 좋아하는데 그걸 한 가지만 좋아하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죠. 근데 사회를 보면 눈에 보이는 뭐 재벌들 또 뭐 연예인들 이런 거 사람들이 다 돈 많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안 그러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면 여러 사람의 눈에 띄고 또 튀어나왔으면 옛날부터 그 정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 돌이 튀어나온 정, 그 돌 다듬을 때 그런 식으로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힘들죠. 그걸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양기운으로 보니까 그걸 좋다는 걸로 이제 인식이 돼갖고 그러는데 돈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재벌의 그 삼성도 보면 그 뭔가 불법을 다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그 사람도 보면 그 와중에도 그 프로펠러인가 그 성형외과 가지고 그것을 맞고 자기가 얼마나 불안하면 그런 걸 정신 그 성향 있는 그런 그 성분이 있는 그런 약을 먹겠어요. 아니 주사를 맞겠어요. 그런 식으로 돈이 많다고 행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서서 이렇게 떵떵거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속에서 그 우리가 이제 대학 교수나 이렇게 행복 전도사들 보면 어 그 목사나 스님들 보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이 양만 추구하지 말고 음기운에서 살 생각을 한 것이 더 행복하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제 도표를 그려가지고 오행, 그 음과 양, 생극을 가지고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 오행을 도표로 그려가지고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잘라서 그렇지만 이것은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하나 작동하지 않는다 그랬죠. 같이 작동한다 그랬죠.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맨 처음에 여기다가 목기운을 한번 써봅시다. 목기운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화기운을 쓰고 기운이에요. 이게 기운은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작동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기운이 없다 그러면 비실비실하고 환자 같은 사람들 보면 비실비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운이 다 빠져서 그러죠. 그래서 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기고 이게 기가 빠지면 죽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막 노인 양반들 많이 돌아가시죠. 그 사람들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를 다 갉아먹어 보니까 숨을 못 쉬어서 기가 빠져버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폐가 나빠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죠. 피도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죽는 거죠. 이제 기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가 망가지면 연쇄적으로 망가지죠. 여기가 금이죠. 이게 수기운. 그러면 이 아까 이야기한 갑과 을이고 여기다 적읍시다. 그렇게
이게 천간이에요, 천간. 다음에는 지지를 한번 실제 똑같죠. 지지나 천간이나 글자만 다르지. 그 다음에 간목과 을목, 그 다음에 병화와 정화죠. 이건 빛이고, 이건 온도라 그랬죠. 따뜻한 기운, 차가운 기운. 그리고 토, 영양분이라 그랬죠. 토.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금기운은 경금과, 이건 뼈대라 그랬죠. 뼈대. 단단한 성분. 신금 있죠. 그리고 수는 임수와 계수가 있다 그랬죠. 이 수, 물, 통로, 영양분 통로, 임수와 계수, 요 수증기 이런 것이 이게 모이면 수증기가 모이면 비가 돼서 땅으로 떨어지죠. 수증기가 여름에 가물 때 이제 수증기 땅에 있는 기운을 다 안으로 몰아 올렸다가 위에 올라가서 차가운 기를 만나면 수증기로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도 가보면 깊은 산에 가면 그 속이 전부 이제 몇 천년 이 흙은 다 씻어 내려가지고 그 속에 보면 다 바위죠. 바위로 이루어졌죠, 산이. 거기 가서 뭐 이런 이 평지도 한 30m만 뚫으면 속이 다 바위잖아요. 그래서 이 근기운에서 이 수가 나오죠,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깊은 산골로 가면 물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관계를 공부를 해봅시다. 이 목기운이 이제 화를 이렇게 생겨주죠. 이렇게.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목이 이게 나무로 이야기하면 이제 커가는 과정인데 이 화기운이 없으면 이게 크지를 못하죠. 온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생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인성관계가 되었죠. 나를 도와주니 얘는 이제 어머니가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여기서 또 병화가 토를 이렇게 생겨주죠. 생겨주고 그러면 또 토는 이렇게 금을 생겨주죠, 이렇게. 이게 왜 필요냐면 나중에 이제 십성 공부를 할 때 이 음양 그것을 구분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관계를 생극관계 음양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리고 토가 금을 생하고 그 다음에 금이 또 이렇게 수를 생하죠. 그리고 수가 이렇게 목을 생하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음관계는 이 여기서 설명했죠. 아까 2에서 그 이제 이 간목이 이 양이고 을목이 음이고 병화가 양이고 정화가 음이고 무토가 양이고 기토가 음이고 경금이 양이고 신금이 음이고 임수가 양이고 계수가 음이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생관계죠. 그러면 이제 극관계를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십성에 가가지고 이 목기운이 이 화기운을 생하면 여기서 이제 오행이 생하고 음과양이 같으면 식신, 음과양이 다르면 상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십성 공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과 양을 정확히 암기를 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이 목기운이 이 토기운을 극하죠, 이렇게. 그래서 십성에 가면 이제 목이 토를 극해가지고 음과 양이 같으면 재성, 아니 편재, 음과 양이 다르면 정재, 그래서 재성이라 그러죠. 재성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과 양을 정확히 알고 오행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토가 이렇게 금을 극하죠. 금을 이렇게
그리고 또 토가 아니 이제 화가 금을 극하는 거고 토가 이렇게 수를 극하죠. 수를 극하고 그다음에 또 금이 이제 일주 일간을 이렇게 극하죠. 이렇게 금이 목을 극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수가 또 화를 극하고 이렇게 그래서 오행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같이 작동을 하는 거죠. 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서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강이 하나 망가지면 다 망가지듯이 한 가지만 이게 작동해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이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작동하는 기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것을 서양에 했다 ABC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간목과 을목을에. 그래서 이 오행의 생극 관계를 정확히 이제 암기를 하십시오. 암기를 한 다음에 또 이제 십성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명리학 공부하는데 기본인 이제 한 발 더 나서야 하니까 이제 오늘은 이 천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행의 생극 관계와 그 역할을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